부부 공동명의를 0.5 더하기 0.5를 2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도세, 이제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이제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여기는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굉장히 깎아주는, 그래서 부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걸 공동명의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부부도 공동명의로 했고요. 정부가 적극 권장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걸 민주당이 뒤집고 있는 셈이 됐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부부 공동 명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저렇게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분들 다시 남편 단독 명의 혹은 아내 단독 명의로 바꾸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죠? 오로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는 방편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집을 팔았어요. 본인은 부부 공동 명의로 8년가량 보유를 하다가 집을 팔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챙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하면은 세금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네. 제 귀에는 누군가가 나는 이미 팔았다, 야호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바뀌면 공동명의는 다주택자가 돼요. 그렇죠? 남편도 한 채, 부인도 한 채. 뭐 이렇게 된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지금 완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구윤철 장관은 공동명의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더 먼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세제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또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되고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안 된다라는 것,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렇죠.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서 네. 또 예외적인 규칙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례를 적용하면 뭐 1가구 1주택자 하면서 한 사람 명의로 할 경우에 뭐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특례 조항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구윤철 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랬어요.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 되면 그때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데 일단 해놓고 방금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보완을 하겠다. 지금 뭐 구상 중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왜 자꾸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세무사들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다 잘해보는 세무사한테 맡겨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을 뭐 세제든 뭐든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계속 뭐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누구 한 명을 아니면 누구 특정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처럼 뭔가 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제대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됐죠. 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에 지금 민주당 황희 의원의 이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이 나오면서 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고민 끝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정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의견 6천여 건이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부부 공동 명의와 관련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게 집을 공동 명의로 부부가 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권장했던 그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0.5 더하기 0.5를 2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도세, 이제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이제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여기는 부부 공동 명의까지 너무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굉장히 깎아주는, 그래서 부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걸 공동 명의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부부도 공동 명의로 했고요. 정부가 적극 권장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걸 민주당이 뒤집고 있는 셈이 됐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부부 공동 명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저렇게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분들 다시 남편 단독 명의 혹은 아내 단독 명의로 바꾸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죠? 오로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는 방편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집을 팔았어요. 본인은 부부 공동 명의로 8년가량 보유를 하다가 집을 팔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챙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하면은 세금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네. 제 귀에는 누군가가 나는 이미 팔았다, 야호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바뀌면 공동 명의는 다주택자가 돼요. 그렇죠? 남편도 한 채, 부인도 한 채. 뭐 이렇게 된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지금 완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구윤철 장관은 공동명의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더 먼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세제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또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되고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안 된다라는 것,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렇죠.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서 네. 또 예외적인 규칙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례를 적용하면 1가구 1주택자면서 한 사람 명의로 할 경우에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이런 특례 조항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구윤철 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랬어요.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 되면 그때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데 일단 해놓고 방금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보완을 하겠다. 지금 구상 중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왜 자꾸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세무사들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다 잘해보는 세무사한테 맡겨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을 세제든 뭐든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누구 한 명을 아니면 누구 특정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처럼 뭔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대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불안한 겁니다. 부부가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갑자기 졸지에 2주택자가 되는 거야? 라고 불안에 떠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례를 적용할 시에는 또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인지 손해를 보는 사람인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국민 불안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부 공동명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의 간병 문제로 혹은 자녀가 좀 먼 곳에 학교를 진학해서 불가피하게 내 집을 놔두고 전세로 다른 집에 이사를 가는 경우 허다하게 많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예외 조항을 좀 늘려달라라는 볼멘 소리도 국민들 지금 의견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병간호나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사시던 집을 상속을 받았는데 빨리 저도 팔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집이 안 팔려요. 자꾸만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니까. 세입자인데 잠이 안 와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에 떨어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지? 지금 우리 채널A에서 인터뷰를 따온 내용들 아마 지금 보시면서 어머 저거 내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 아까 아주버님 하시는 얘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잠도 못 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심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잠시 후에 이제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첫 번째 업무 보고인데요.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제가 언급했죠. 이르면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13일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급 대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 발표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공공급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고 실효성 있을 만한 대책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129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서울 수도권에 영끌에서 발표한 숫자가 6만 가구였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서울에서 공공용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28,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넘는 19,300가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8사 부동산 대책의 재탕입니다. 그래서 만 6년이 넘게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태릉시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천의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경마장 가는 길 우리 시청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문성근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 현재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공공 위주의 공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의 청년 폐버스 주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부동산 TF를 만들어서 공급 대책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모두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니 왜 진작에 예상을 못했을까? 이게 뭐 아무도 예상을 못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저는 왜 미리 당정 협의 같은 걸 안 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 이런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고요. 지금 정책 컨트롤 타워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부 공동명예를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심을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